기록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한다면 내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예,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당장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번뜩이는 거 하나 찾아내라고. 그게 비즈니스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을 때 어,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한 거예요. 몸이 좋은 작가가 되어 동기부여 명강사가 되자. 이렇게 시작하고 버티면 반드시 성공한다. 뭐 우리 많이 읽었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나와요. 이렇게 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새로운 환경, 사람, 루틴이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망설이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끝을 마치고요. 어, 두 번째 우리 그 크루즈 여왕이죠. 이분의 이야기 또 잠깐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보면 이분은 그 요렇게 생겼는데 그 이제 나이는 50대 이제 초반이고요. 꿈만 꾸려고 하지 말고 저기 꿈은 노숙자도 꾼다. 실행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여행 때문에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서 이제 밑에 것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끝까지 살아남. 게 브랜드도 그렇더라고요. 결국 내가 브랜딩에 되는 거는 중간에 스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 그때 예, 브랜딩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순천에서 대학교 구경만이라도 하게 한 학기만 다니게 해주세요.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들어간 학교가 과가 공예과인 줄 알았대. 공예과. 이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줄 알고 이제 가서 그래도 그런 거 잘해봐야겠지라고 딱 들어가 보니까 금속공학인 거야. 금속공학은 이게 물리 쪽을 다루거든요. 물리, 화학 이쪽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한 학기만 내가 학교 가서 대학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짤름짤름 사놓은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갑작스레 집안에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예,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이분도 호주로다가 떠나고 그거를 계기로 인해서 영어학원 원장을 해서 20년을 영어학원 원장했고요. 근데 예, 갑자기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와서 건강하던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친구가 와서 너 나랑 여행 한번 가지 않을래? 그래서 여행을 딱 이 캐리어를 딱 만들어 쌓아놓고 집안에서 나가면 펄펄 나는 거야. 집안에만 있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시작한 게 여행업이고, 그거를 통해서 여행을 시작해서 크루즈를 시작했는데요. 2020년 겨울이 자기가 50년 인생을 산 통틀어서 가장 추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크루즈 막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갑작스레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것이 엄동설환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겨낸 게 내가 뭘 잘하지? 그때 한 게 평생교육원 설립이고 이분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협회라는 데 보니까 마케팅 교육인데 2천만 원이었대요. 이게 나를 살릴 것 같다 해서 카드론 끊어가지고 결제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겨내는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이 장 대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합니다. 옆에서 물어보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 대표는 크루즈 보약 먹으면 저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자기 일에 미치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지금은 행복한가?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쉽기만 한 일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거냐? 예, 할 겁니다라고. 이분도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항상
자기 머리맡에 자기 주변에 이 시크릿 더 플러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요즘에는 이제 웰싱킹을 더 많이 읽죠. 웰싱킹 맞죠? 예, 이게 저기 켈리체가 지은 거고요. 이건 조성희 선생이 지은 거고요. 요거는 시크릿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성공하는 내 모습을 끌어당기고 돈을 끌어당기고 행복을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에너지, 성공 에너지를 장착하고 매일매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자석이 되기를 각오하고 성공을 끌어당기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행복하라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항상 하하하하 웃고 그런 걸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저 양반이 맨날 저렇게 실없이 웃는다고.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도 건강하게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작은 일에 행복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혼자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승마를 탈 때 몽골에 가서 말을 타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한 시간인가를 그 젊은 친구가 앞에서 저기 기수가 되었고 자기를 뒤에 태웠는데 처음에 타면 안 떨어지려고 꼭 잡잖아요. 근데 말은 얘가 튀어 올라오면 같이 몸이 올라가고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몸을 맡겨라. 그래서 멀미를 처음에 배를 타고서 크루즈도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멀미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배가 넘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도 몸을 기울이는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딱 반대로 하면 힘들어가지고 멀미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민이 있다면 고민과 번뇌에 젖어보자.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파트를 읽으면서 인생은 롤러코스터라는 말을 생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상은 안 찍었는데 지금 우경화 대표 거까지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 거는 이분은 41살에 시작한 우가장의 1인 기업 소트리 지금 예, 이분이고요. 나는 어느 순간 도전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1인 기업 하는 분들한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이문, 삼관, 사기. 이문은 의문, 질문, 삼관은 관심, 관찰, 관점, 사기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라는 것이. 이분은 항상 나 연구소가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고요. 생각을 바꾸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니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다.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나머지는 그저 거들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낮은 자존감, 남 눈치, 시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게라도 실행해보고 만들어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왜 행복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업을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1인 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다라고. 그래서 이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들이 나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 이런 거를 통해서 1인 기업을 이제 들어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인 기업이라는 거, 여기 보면, 어떻게 그 나연구소가 생겼냐. 그게 나를 알고 생산자가 되기 위해 블로그를 만들었고, 나를 알아가는 질문 하나씩 해나갔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10가지씩 제목으로 하고 생각을 적어냈대. 그렇게 한 1년쯤 하니까,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연구하네. 나 연구?
그래서 나연구소라는 그런 게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인 기업을 시작해갖고 퇴직금 6,400만 원을 가지고 1인 기업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고 나서 뭐 이게 퇴직금이 있잖아요. 한 달에 뭐 한 4, 500 생활비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다가 교육받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잘한 거 맞나? 너무 무모하게 도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루 만에 책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전자책을 냈다는 거죠. 매주 월요일 날. 그러면서 어, 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50권 정도의 전자책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ISBN 전자책 출판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지금 전자책 쓰기 전문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공동저서 출판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목표가 지금까지 7편을 냈는데 50편까지 내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저서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저 오픈 채팅방에서는 그 방의 키워드가 자기 발견, 전자책 만들기, 공동저서 출판 이런 것이 이제 오픈 채팅방 키워드고요. 이 오픈 채팅방 공지란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무한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사모로 이제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매주 일요일에 거기 가서 신앙 송로하고 건강 정보 나눔도 하고 미니 특강, 실버 체조, 함성 지르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1인 기업은 작게 시작하면 큰 자본이 들지 않게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험이라는 콘텐츠를 사용하기에 처음부터 큰 사무실 직원 제품이 필요 없고 초기에 필요한 것은 1인 기업의 사명,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아니 이게 느낀 점, 제가 느낀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다. 그 시기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한다. 이 우경아 작가의 키워드가 실행이에요. 실행. 여기 이 책에서 그죠? 도전이네, 도전. 저기가 저기 장덕순 작가가 실행이었구나. 그리고 선택의 상황이 올 때, 기회가 다가올 때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우경화 작가의 요 스토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거하고 밑에 또 이 김기동 작가하고 제 거는 이제 유리키는 정리를 못해서 그냥 한번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형태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해보니까, 그래, 영상을 찍으려고 사실은 정리를 했어요. 어, 영상을 찍어 보려고. 어, 감사합니다, 미셸. 어, 저는 이제 영상에서 이제 그런 키워드로도 한번 쓰려고 해요. 책 읽어주는 남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책 읽어주는 여자들도 많고. 그래서 책 정리해주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뭐, 괜찮은가요? 책 정리해주는 남자. 별로, 뭐, 반응이 없으신 것 같으네. 말을 바꿔야 되나? 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 책을 읽고 우리 생각 명료한 전문이시니까 책을 읽어도 생각 없이 그냥 정리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딱 정리해주면 또 그것도 색다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여간, 그렇게 차라리 한번, 책 요약해주는 남자. 아, 예, 요약이나 정리나 하여간, 정리보다는. 정리보다는 책 요약. 음. 오늘 예, 책 잘 요약, 정리. 받았습니다. 네. 오늘 책 잘 받았습니다. 정리는 막 받으셨습니까? 수납 정리 막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네.
책정남. 음. 책정남이래요. 책정남. 예, 다양한 거를 한번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에 잘 닿는 걸로 한번 해서 이제 꾸준히 한번 책을 최소한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어, 혹시 이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책 혹시 구매하신 분들 계세요? 어, 예. 이 책도 내용이 조금 괜찮고 이 장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꼼꼼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기 파트가 어, 5개 파트가 있는데 어, 한번 어느 파트 한번 나눠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서로 나누면 어떨까요? 뭐 일단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한번 해보면 5개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한 원하는 장. 예, 오디오 꺼져 있습니다. 오디오 꺼져 있어요. 아, 무슨 책이었어요? 멘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저 책 없어요. 박센이라고 예, 예, 아, 아, 박세인 씨 책이요? 박센이라고요. 네네네. 박센이. 예, 아니, 네. 박센이라고 남자잖아요. 네네네. 예, 요게 이 책이요. 그래도 참 많이 팔렸어요. 이게 근데 그 책 2020 안 읽고 싶어요. 왜요? 저 읽다가 말았어요. 그래요? 아니, 그분 강의를 듣고 안 읽고 싶었어. 아, 그래도 아, 하여간 저는 이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이분에 네.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는데 강의도 들어본 적은 없고. 근데 이게 40세가 팔렸네요. 이렇게 팔리는 거는 1000부씩 안 찍거든요. 거의 2000부씩 찍거든요. 그러면 8만 부가 팔렸다는 얘기인데 많이 팔린 책이에요. 많이 읽힌 책이고. 그래서 작년에 2022년 5월 달에 나왔는데 10월 달에 40세가 찍혔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책 소제목이나 이런 거하고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내는 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다음 또 미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어, 나름대로 또 괜찮을 것 같아서 혹시 해주실 분 계세요? 이미혁 선생님 한 장 한번 책임져 보지 않으실랍니까? 바쁩니다, 교수님. 예, 바쁘시구나. 우리 조혜숙 선생님, 우리 이용규 선생님도 뭐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요새 너무 바쁘셔서 지금 쓸데없이 저기 바빠가지고. 집중을 안 하시고 딴 데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킬까 봐. 참, 근무 하나만 중이라서 도움 되는 거. 죄송합니다. 네, 뭐 우리 다른 분 뭐 저기 안 하시겠다 나 하면은 제가 한 장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멘탈 장, 예. 그냥 무작위로 하죠, 뭐. 첫 번째 장은 이용규 선생님. 괜찮습니까? 뭐 저기 원하는 장 있습니까? 멘탈은 변화시키면 된다. 아니요 뭐 나는 뭐 다 좋아요. 예, 그런데 그 저기 그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는 겁니까?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예, 좋아요. 예. 아니면 이거 하죠. 뭐 3장에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 그거 괜찮네요. 예, 예. 제가 여기 요즘 그
예. 요즘에 이쪽 돈 강의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어, 이제, 멘탈이 강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우리 한용남 선생님, 수원에는 다녀오셨나요? 네. 지금 조혜숙 선생님하고 한용남 선생님, 지금 주인숙 선생님은 밥 다 드셔야 들어올 거고,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한 분만 더 해주시면 나머지 세 개 장은 제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 이거 장별로 또 영상을 찍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을 교수님,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눠보려고 이렇게 교수님, 합니다. 네네. 사장이 느낌이 오는데요. 네네네. 사장 이미옥 선생님. 아하, 참말로 또 수지를 까놨네. 네.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한 10분 정도 이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됐습니다. 나머지 세 개 장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국 저희가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보면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 금방도 우리 이윤기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 결국 멘탈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돈하고 관련돼 있는 일은. 그러니까 뭐 이윤기 선생님 작년에 엄청나게 저희 재작년에 올라갔다 작년에 엄청 빠졌다가 올해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돼서 이윤기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고라고 하셨는데 그게 금액이 저희가 상상하는 금액 이상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되게 많이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 야, 저 지금 테슬라 100불 할 때 샀으면 지금 금액이 얼마야? 그리고 메타도 페이스북도 뭐 100불 언더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180불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살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 이제 다 멘탈과 관련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책 갖고 계신 분들을 제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 조금만 더 이야기 해보고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분이 제 이야기 읽으신 분 이야기 해주셔도 되는데 왜 정성덕 선생님 해주시려고요? 아니, 읽긴 읽었는데 다 이제 머릿속에 없어. 근데 제가 네. 낭독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 여기 책들이 일부러 낭독을 해봤는데 되게 이렇게 잘 낭독이 돼요. 어떤 책도 어, 되게 낭독 안 되거든요. 근데 책이, 아, 문장들이 정말 잘 써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이게, 하여간 저희들 그래서 되게 많이 제가, 만났어요, 자주. 이게 제 네네. 이야기를 되게, 한번, 그래서 문장, 예, 음,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리면 첫 번째가 CEO가 되다라고 해서 CEO 스토리인데, 어, 사실 제가 41가의 삼익 디지털 피아노 있거든요. 삼익 디지털 피아노 파트에 제가 이제 총괄 이사를 하면서 어, 저희 회사 대표가 누구냐면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모든 일은 제가 다 책임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룹 사장단 회의도 제가 직접 들어갔고 항상 사장단 회의 들어가면 많이 깨졌어요. 우리 회사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해외 수출도 안 되고 국내 영업도 안 되고 국내 영업 우리 대리점 사장들한테 찾아가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법적인 문제 해결되면 자기가 취급해 주겠다. 인간적으로 뭐 되게 친하고 그랬는데도 다 그런 상황에서 어,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디지털 피아노는
디지털 피아노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에요. 디지털 피아노는 어차피 삼위각계에서 팔아주기 때문에 걔네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생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그 원가 낮추라고 저한테 그래요. 김 이사 그거 원가 안 낮추면 공장 문 닫는다.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최저임금으로 돌아가거든요. 직원들 뭐 한 30명? 공장에 이제 그 공장장하고 이렇게 공장에 방문 저희 부천에 있거든요. 방문해 보면 그 되게 미안하잖아요. 직원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하는데 이게 그 CEO 할 때 그 공장 직원들 워크숍을 한번 갔어요. 제가 41살이면 한참 젊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하고 저는 그때 공 차는 거 엄청 좋아했었고요. 축구 동호회 이렇게 제가 설립해갖고 막 만들고 다니고 그럴 때거든요. 조기 축구회를. 근데 가가지고 그 워크숍 가서 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뭐 족구도 하고 뭐 행사도 하는데 저 좀 낑기 달라 그랬더니 금일봉 내고 얼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1박 2일 버티고 거기서 같이 놀고 싶은데 결국은요 거기서 점심 먹고 금일봉만 주고 나왔다니까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같이 어울린다는 게 공장장이 저보다 3살인가 어렸었고요. 뭐 하여간 뭐 이유야 공장장은 오래된 사람이고 저는 그 회사 들어간 지 뭐 1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제가 갑작스레 또 하늘에 뚝 떨어져서 나타나니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제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쓰던 방이 5평이에요. 그래서 이 5평의 그 무게가 되게 크게 느껴졌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런 상황들이 자기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포천의 친구 회사에 그 미디어 실로다 해가지고 사무실 꾸며놓은 데가 방을 재보니까 딱 5평이더라고. 이번에 좀 잘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하면 이 책을 안 썼으면 또 그런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먹고 살려고 에어컨 설치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에피소드가 2020년 8월인데 독서 모임을 저희 토요일 날 했잖아요. 근데 독서 모임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9시에 했어요. 에어컨 설치를 의정부에서 하는데 소나기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날인데 이 방 안에 벽걸이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어컨이 하나는 배관이 얇은 거는 고압이라 해서 6mm짜리고 두꺼운 거는 9mm짜리인데 6mm짜리는 너무 세게 조이면 그 파이프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9mm짜리는 여건에서 안 터지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조여놨나 봐. 가스를 딱 푸는 순간 제 뒤에 안방에 제 뒤에 한 70대 중반 되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앞에서 터진 거예요. 옛날 가스 같으면 좀 몸에 좀 더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찼어요. 그 시간에 마무리하고 나와야 9시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다시 잘라가지고 다시 쪼이래. 그런데 그게 안 쪼여지더라. 그래서 그 다 그 준비를 해놓고 제 그 사수한테 사장님한테 조여달라. 그분이 65세였어요 그때. 조여달라고 저는 55인데 그분이 이 50kg짜리 지구 옥상에 올라가고 저는 뒤에 졸졸 따라가고 제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때. 그날 그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비 그 다 장비를 실는데 차에 실는데 비를 그냥 다 맞고 실었어요. 하나도 그냥 우산도 안 쓰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걸 아니까 의정부에서 그냥 쏘더라고요. 무진장 잘 달리세요. 65세신데도. 그래서 집 앞에 딱 내려줬는데 그때 하여간 어쨌든 9시 반에 시작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독서 모임을 뒤로 안 미루고 하여간 했어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하여간 그런 시간들이 아마 저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생존 독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이 생존 독서를 하게 되었던 그 어떻게 보면 계기가 정해일 작가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써놓지를 않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정신 차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쇼킹했어요. 내가 이 독서 코칭 하는 거를 그만둘까? 그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왕이면 잘하고 그만두자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더니 어, 정혜일 작가가 저한테 그다음부터 박사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저 되게 정신 차리라는 소리 들었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 재작년이죠. 지금 영상이 지금 630일 좀 넘어갔거든요. 요때는 책 요거 마무리할 때 570일 영상을 계속 찍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를 하는 게 꾸준히 한다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독서법으로 삶을 리드하라라는 우리 공저에도 이 생존 독서를 제가 세 단계로 써놨거든요. 책과 만나고 저자와 만나고 나와 만나자. 그 이야기가 이 책에도 쓰여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책과 만나는 거야? 처음에는 결국 저자하고 만나기 전에 책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그 안에서 저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책과 만날까? 그것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한 줄 독서. 그래서 즐겁게 책을 한번 읽어보자. 라는 게 책과 만나는 거고 저자하고 만나려면 본계적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자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자신한테도 질문하고 내가 왜 이 한 문장에 꽂혔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저자와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와 만나는 거는 결국 거기에 내 생각들을 적는 거예요. 내 그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빽빽하게 책 여백을 적는 거. 그러니까 저희 초창기에 본계적 할 때는 진짜로 저희 열심히 했거든요. 책 여백에다가 본계적 해갖고 다 인증하고, 요즘에는 막 그런 거 막 시키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안 시키는데, 어, 그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성장할 때가 요거 세 가지를 실천을 잘할 때 성장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 자신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여기에 글로벌 시대 영어는 필수다. 이거는 챕터를 하나 좀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대안학교 교감하고 거기에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 이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에피소드가 영국에서 오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늦게 왔어요. 그날따라. 늦게 왔는데 수업 시간에 전화를 받고 있는 거야. 그게 제가 무진장 꼭지가 돌아서 거기다가 교실에 딱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대놓고 학생들 있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수업 시간에 전화 받아도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영어로 한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영국 선생님이니까 거기는 다 원어민 선생님이 한 10분 되시는데 다 원어민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교무회의도 영어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영국 선생님, 미국 선생님 가끔 깜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도 하여간 교무회의도 진행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저는 밑에 사무실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그분이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쫓아가서 불렀어요.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 안 할래. 집에 갈래.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네가 나를 학생들 앞에서 쫑꾸 줬잖아. 개인으로 불러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를 왜 학생들 모든 앞에서 나한테 모독을 주냐, 인격의 그 모욕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 사무실에 들어오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오늘 늦게 왔잖아. 잘못했잖아. 수업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되잖아. 잘못했잖아.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한 건 내가 잘못했어. 그 내가 미안해. 그 너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하여간 서로 그렇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 안 되는 영어가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수업을 했던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하여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그 노력했던 시간들, 미국에 출장에 갔는데 2002년에 미국 출장을 갈 때 제가 1989년부터 회사 직장 내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미국 가는데 그 이미그레이션 준비하려고 12시간 동안 잠 안 자고 회화책 봤어요. 근데 딱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내려서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는데 한마디도 안 묻는 거예요. 에이, 근데 잠이나 잘 걸.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 놓고 거기서 산호세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산호세까지 꽤 먼 거리인데 택시 타고 갔는데 그 택시 기사가 물어볼까 봐 저는 저기 주소만 딱 전해주고 한마디도 안 물어보더라고. 여자 기사였는데. 그래서 딱 가니까 그 집 앞에 번지수 거기는 도루명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딱 있어가지고 예, 들어갔었는데 10년 뒤에 2010년에 다시 제가 갔거든요. 그때는 말을 잘할 때였어요. 택시 기사가 막 짜증을 낼 정도로 말을 시켰는데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영어 회화 잉글리시 컨버세이션이라고 원어민이 가르쳐야 되는 수업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의 에피소드 이런 거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저 해운대 가서 외국인 만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20분간 프리토킹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그 순간 정말 짜릿했다.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데 하면서 생존 영어를 학생들 가르치면서 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엊그저께 제 포천에 사무실에 있는데 외국인이 2명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저희 그 저기 물류센터가 가장 끝에 있는데 거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영어가 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몽골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 공장을 찾아가는데 좀 어딘지 좀 몰라서 여기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해서 제가 알려줬는데 영어가 되니까 그런 것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제가 다른 것보다 도전, 성장, 나눔 이것도 있고 독서는 인풋과 아웃풋을 잘 조화해야 된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나만의 독서 코칭은 어떻게 해야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독서는 기회다라는 곳에서 어, 여기가 보면 우리 회원님들 이야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독서, 미래 씨, 도연 씨 알겠는데 신동 씨는 누군지 모르겠어. 예, 미래 그게 되게 씨하고 궁금했어요. 도연 씨는 알겠는데 예, 신동 씨가 누군지 신동 씨가 저기 조민섭 씨예요. 그런가 그냥 아, 예, 이영규 선생님 아닌가 할고 그럴까? 저는 이제 조민수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아닐까는 했는데 궁금은 했어요. 예, 임yok 선생님이 그냥 실명 써주면 안 되냐. 그래도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실명을 안 썼고요. 하여간 그 여기도 김민욱 선생님도 이제 여기에 이제 전자책 몇 권 이런 거를 원래 썼었는데 출판사에서 그런 거는 그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종이책 낸 거 이런 것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만 했고요. 여기도 뭐 국제규로 했던 거 여기도 보면 3권의 공동저서 출간만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거만 넣었었고요. 우리 이미혁 선생님 여기는 이제 도연 씨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나는 빨리 가지 못해요. 천천히 따라갈게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생따나비는 빨리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갑니다라고 했던 이야기.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어, 이렇게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니 지금은 날아가는 새만 보아도 글이 떠오른다. 우리 아침에 굿모닝 생글에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예, 그대로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는 모든 것이 글감이 된다라고 말한다. 이 도현 씨는 아침 독서 모임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이라 밖에서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밖으로 나가서 걷지만 항상 책을 들고 갔든지 중요 문장을 메모해서 들고 나간다. 그리고 이야기할 시간이 되면 전해준다. 바닷가의 파도 소리도 들려주고 주변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 그 피아노가 있던 방에서 하나둘 피아노를 처분하면서 생긴 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독서실로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책꽂이와 책상을 준비해 놓고 학원생들에게 개방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책을 읽고 선생님, 우리 이야기해요 라고 음, 한다고. 그래서 몇 명씩 놓아놓고 책을 읽고 미니 토크를 한다. 이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해 주신다고 한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독서 노트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 전에 독서 노트도 작성해 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현 씨가 60대다 보니 학원에 이제는 10대들보다 시니어들이 찾아와서 나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피아노도 배우지만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를 통해 내면이 다져져서 이러한 시니어들의 마음을 잘 받아주게 되었단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시니어들과 10대들이 함께하는 연주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를 엮어서 시니어 전상시대 전자책도 출간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예, 이 자녀들에게 우리 둘째 아들한테 보내 주었는데 어머니 고마워요라는 말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자녀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며느리가 책을 선물해 주면서 이게 다 이 집안 이야기를 여기다 제가 다 써놨어요. 어머니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머니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전에 이 이야기 한번 해주셔서 라고 한다. 도현 씨는 종종 며느리에게 책을 선물해 준다. 60이 넘어 은퇴해야 할 나이지만 독서는 이렇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 지금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 메신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하여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 이야기가 아니지만 또, 또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조민석 선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침 독서 모임에 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얘기하잖아요. 독서 모임이 아니었으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이지만 제가 그 여기에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얼마 전 신동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최근에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회사 대표가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신동 씨를 소통을 잘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제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해 주었다. 신동 씨는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한층 자존감이 상승된 모습을 보여줬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서 한 달에 2 내지 3회 오프라인에서 1대1 코칭을 진행한다. 코칭 및 멘토링의 주제는 독서뿐만이 아니라 신사업 계획. 이제 제가 그래도 기업의 CEO로 있었고 자금 조달 뭐 사업 계획 이런 거 다 그래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들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독서 모임 하면서 우리 신동 씨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장님 마음을 이해하겠대요, 이제. 전에는 처음에 팀장 되고 나선 사장이 자기의 적이었어. 끌어내려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됐는데 지금은 내가 월급 받는 거면 내가 얼마만큼 회사에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 기여를 위해서 나도 회사에 엔지니어지만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제가 신사 계획이나 수합 분석이라고 있어요. 위기, 기회, 이런 위험,
이런 것들, 약점, 강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야 나를 분석해 봐야, 나를 분석하고 우리 회사를 분석해야 신사업이 들어와서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제가 해줬고요. 손익분기점 분석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해주면서 하여간 성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들 해놓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독서를 통해서 얻은 세 가지가 자신감을 높여주고 실행력을 키워주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독서로 인생 이막을 멋지게 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에필로그를 마쳤습니다. 제 이야기였었고요. 어, 제 이야기는 우리 그 회원님들의 이야기가 그래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10% 넘게 50쪽 중에서 5쪽 넘게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으니까 세 분의 스토리인데 예, 너무 감사하고요. 더 늘려고 생각했었는데 더 못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책에서 결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30쪽 되는 A4 용지의 글을 한 9번, 10번 고친 것 같아요. 다시 썼죠. 다시 고친 게 아니라 다시 썼어요. 그리고 그 쓴 거를 갖다가 이제 고치고 이 책이 참 공전데 이 출판사 사장이 직접 기획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이 제목도 출판 사장이 싹 바꿔버렸어요. 이거 저희가 쓴 제목하고 다르게. 그리고 이거 바꿨는데 뭐 이대로 써도 되죠? 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 이 프롤로그에도 임철웅 작가는 키워드가 시작이에요. 장닥순 작가는 키워드가 실행이고 우경화 작가는 키워드가 그 뭐였죠? 도전이었나요? 하여간 도전. 예, 도전인가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몰입. 몰입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도약인가? 도야. 예, 맞아요. 예, 도약으로 그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글의 결을 그렇게 맞췄고 글도 누구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기획은 우경화 대표가 했거든요. 우경화 대표를 맨 앞에 넣은 게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넣은 거 아니고 글 결을 따라서 그냥 순서를 매겨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책이 그 예,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 안에 표지 그 종이도 되게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손이 좋죠. 글씨도 음, 이게 또렷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다른 데는 조금 희미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소표지도 않은데 되게 부드럽고 글씨도 이렇게 그 눈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가독성도 있고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 되게 음, 책이 갖고 이렇게 좀 만지고 있으면 기분 좋다? 좀 그래요. 음, 그래서 손이가 좋아요. 이끌림이라는 이 그 제목도 그렇고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 모든 게. 음. 책이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음, 이제 그 출판사 사장이 편집장인데 그분의 의도가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 독자들한테 잘 전달된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우리는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느낌을 안 받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 뭐 이런 이야기로 넣지 말고 그 주제도 제목도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이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괜찮지요? 네. 그리고 표지도 처음에는 아유 너무 밋밋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인쇄된 거 나온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깔끔하고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데 이 책은 시장에서 찾아도 더 이상 안 찍겠다고 딱 첨부 음. 찍었거든요. 더 이상 안 찍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포인트도 중요하고 되게 책이 보면은 줄 간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책이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그거 되게 그래서 읽기 좋아요. 정말. 정말. 네. 그 음. 저는 요번에 왜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왜
이거 저기 결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글 쓰는데 8개월, 9개월 그때 고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요 글을 갖다가 공통으로 결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받아보니 저도 그 목차에서 보니까 그게 느껴지기는 하네. 아직 다는 못 읽어보고 이제 아직 뭐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목차에서 뭐 도전 이런 도전 몰입 시작, 이런 도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이번에 글 적을 때 왜 되게 힘들어 했다 하고 또 교수님도 이때 왜 글을 적으니까 완전히 무슨 다른 느낌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다는 그 말을 지금 제가 이제 공감도 가고 저도 이번에 많은 걸 좀 느꼈거든요. 글 적으면서 음. 모든 글을 적어도 자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연어를 가면 제가 막 뭐가 막 떠오르는데 어디를 갔으면 아예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번에 뭐를 새로운 거 하나 느끼고 이런 결이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은 가르치는 글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고 이런 글 위주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스토리 형태로 스토리텔링 형태로 글이 전개가 되는데 저는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데 뭐 다 바뀌진 않았지만 그거를 바꾸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처음에 그 글을 쓴 거 보면 아주 뭐 제가 넣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여기 메타버스도 뭐 저기 몇 페이지 들어가고 NFT도 몇 페이지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 다 빼버리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쓴 거는 생존 독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서를 넣으면서 그러면 사례를 넣고 그런 걸 하자 해가지고 제 이제 사례를 넣기 시작한 거고 예 그래서 하여간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책을 어떻게 또 이렇게 결을 맞춰서 써야 될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했던 책이고요. 이 마지막 장에 있는 분은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매출이 그래도 제법 되고 직원들이 한 30명 되는 천안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인데 여기에 이분이 처음에는 책 제목을 이분도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 이분이 쓴 내용은 자기가 어떻게 그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200억대의 사장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다 팁으로 넣어놓은 책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그러니까 유통업을 하는 초기 사업자들이 지켜야 되고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써놨는데 책 제목이 이분은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핸들을 고친 8톤 트럭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얘기가 왜 쓰여졌는지 이렇게 여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매일 12시간 이상씩 16년 동안 열정을 불태웠다. 항상 열심히 하는데 남들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도전 중 실패했던 것이 더 많았다. 다만 성공했던 도전이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었을 뿐이다. 실패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성공했던 도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성공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실패의 스토리들이 더 많더라고요. 단, 그런데 참 신기했다. 사업의 성장은 차근차근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가 한순간 뛰어오른다. 이분도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많이 얘기할 때 비행기 이륙할 때 양력이 생기는 순간까지는 비행기가 그냥 그 땅 위에 달리잖아요. 그 양력이 생기는 그 속도가 붙는 그 300 몇십 킬로인가 그 순간이 넘어서는 순간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똑같은 거죠. 뭔가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느낌이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마치 응축된 스프링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도약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나의 스프링을 더 두꺼워지고 길어짐을 느낀다. 16년의 내공은 그것을 확실히 보장하듯 든든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꿈을 꾸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다듬어 가는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참, 그, 이분도 그 친구하고 동업을 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보다 어려운 동업, 이혼보다 어려운 청산이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 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학 때 이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237쪽에 있는데 이번에는 해수욕장이 아닌 천안 시내로 장소를 옮겼다. 1년 전 같은 아이템으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 있었다. 이제 동업이 아니라 임대 공간, 전기 사용, 임대료 등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린다. 그러니까 동업을 해가지고 그 어려웠던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분이 이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셀카봉 전 세계 키워드 1위였을 때 이분이 그걸 갖고 또 이렇게 성공을 했다 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처음 들어올 때 2,000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순식간에 팔렸다. 한 개를 팔면 10,000원 정도 남는 마진 구조였다. 엄청났죠. 셀카봉을 팔아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수입되었던 것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 상품이라 가지고 있다가 얻어 걸린 찬스래요. 2천만 원의 순수익을 만들어낸 기쁨에 다시 3천만 원어치의 셀카봉을 수입하고 송금하였다. 2천만 원을 벌었고 다시 3천만 원을 벌 생각에 들떠 있었다. 제조 기반의 사업이라 유통에는 관심이 없다가 너무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나는 흥분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간이 지나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고 독촉에도 일주일씩 지연시켰다. 주문이 폭주하여 주문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뒤늦게 주문한 업체가 직접 찾아가 웃돈을 주고 물건을 먼저 가져가는 바람에 내가 주문한 물건을 낫기가 늦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뭐 이래서 결국 선금으로 준 2천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2천만 원을 벌었는데 2천만 원을 바로 날려버렸어요. 욕심을 내서 날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성공하는 듯하면서 실패의 경험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얻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적당할 때 빠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통도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본다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아이템으로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장님 고민이 있어요. A 팀장과 B 팀장이 서로 사귄대요. 각자 애인도 있으면서요. 그러니까 이 크지 않은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조직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일할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일해가지고 깨져가지고 다 나가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마비가 되는데 결국 C 팀장이 나에게 전한 말이었다. 사업이 날로 확장되고 있을 때였다. 한 명의 팀장에서 세 명의 팀장으로 늘어났을 때의 일이었다. 회사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라 많은 소문이 돌아다닌다. 나는 A 팀장과 B 팀장을 불러서 조언을 했다. 둘의 관계가 회사의 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치고 각자 애인도 있으니 이쯤에서 정리하라. 대표가 나서서 이 일을 중재하다 보니 그로 인해 전 직원들이 귀에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갔고 결국 두 팀장이 회사를 떠났대요. C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선 섣부른 나의 행동이 문제였다. A 팀장은 회사 설립 초기에 나와 같이 사업을 성장시킨 핵심 인재였다. 그런 인재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다. 회사 내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면 대표자는 중심을 잡고 팩트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상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경쟁의식을 느껴서 모함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은
잘 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여기 그때 이후 회사 내 어떠한 이야기를 전할 때 반드시 묻는 말이 있다. 직접 봤습니까? 나는 직접 듣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표자의 그릇만큼 회사는 성장한다. 그래서 회사는 회사마다 꼭 필요한 인재가 있다. 대표자는 그 인재를 높이 사고 열심히 사업을 이어나간다. 회사는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한다. 나의 이야기다. 회사의 사옥을 2번 짓는 데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있었다. 저작권에 휘말려 고심할 때에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실력 있는 변리사를 소개시켜 주었던 분이었다. 이렇게 헌신적인 직원이 왜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결국 내가 얼마만큼 큰 그릇으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풀면 돌아온다는 신념, 부모님 말씀은 항상 옳다. 옳다?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놨는데 여기에도 이분이 248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을 읽어야 한다. 책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교훈이 있다.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발전하는 느낌을 받는다. 요즘은 책을 읽고 거기서 얻은 교훈으로 직원 교육을 한다.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요약하고 나의 생각을 붙여 전달한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한 가지 이상의 교훈을 반드시 얻어가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책을 읽고 실천하는 자세는 흔한 말이면서 우리가 꼭 실행해야 하는 값진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는 명령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를 거듭하면서 직원 수가 20명이 훌쩍 넘어서자 과거처럼 일일이 신경 쓰면서 매뉴얼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결정하다 보니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에 쫓겨 빠르게 결정하다 보니 실수도 발생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리더가 앞에서의 리더 역할을 할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효율을 높여야 지출을 줄인다. 여기 이렇게 얘기해. 매출은 100억 원대에 이르렀는데 그만큼 지출도 커졌다. 나는 회사에 나는 회사도 하나의 집안 삶이라 생각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지출을 조사했다. 매달 2억 원가량 보내는 수입 대금을 들여다보았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다 필요한 물건들이 수입했던 것이다. 송금 수수료부터 조사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2억 원의 돈을 보내다 보니까 송금 수수료하고 관련돼 있는 그 차이가 200만 원이나 된대요. 직원 하나의 월급이잖아요. 1년이면 2,4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새나가는 거. 그리고 하자품으로 들어오는 리스크 또한 매달 100만 원 이상에 대한 비용이었다. 이것만 줄여도 그리고 택배 건수가 한 달에 5만 건이래요. 그랬더니 매달 500만 원 차익이 생긴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금액만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만 잘 관리를 해도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어,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라는 게 회사 내 나의 별명이 생겼다.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에서 핸들을 고친 8톤 트럭으로 바뀌었다. 나의 별명만 보아도 내가 얼마나 저돌적으로 사업에 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업 아이템에 꽂히면 무조건 저돌적으로 실행한다. 사업성 등을 보지 않고 실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주의다. 그러다 보니 종종 실패하는 사업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을 핸들을 고친이라고 수정했다. 점점 커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면 나가는 비용이 과거보다 상당히 커졌다. 참 재미있죠.
어, 그리고 반디를 살려준 효자 상품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1위 네임 수저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계획보다 빠른 실행력이 주는 유익,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 중에서 진심을 다하는 손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직접. 어, 여기에 보면 10년 전에 나는 장수풍뎅이 사업을 하고자 고민했었다. 무언가를 키우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국 장수풍뎅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장수풍뎅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려 마음먹었다. 집에서 몇 마리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대량 사육은 방법을 몰랐다. 과거 구피를 판매하고자 구피 1000마리를 들여왔는데 며칠 만에 집단 폐사를 경험한 터라 대량 사육에 대한 노하우가 절대 필요했다. 그래서 어, 이분에게 나는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전문가를 만났는데요. 서치를 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도 말이다. 세상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받았으면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 속에 사업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순조로웠다. 그래서 나는 진심을 표현할 방법으로 그분께 직접 손편지를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직원들이. 예, 그리고 김기동의 자본 수업.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나만이 아는 정보란 없다. 유통 스노우볼이라 해가지고 이분이 1000만 원을 유통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이걸 수익을 내는지, 그런 유통의 그 핵심은 자금 회전이다. 어떻게 하면 빨리 자금을 회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 사실은 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도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용을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품 소싱, 결국 유통이잖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은 결국 상품을 어떻게 내가 좋은 상품을 갖다가 저렴하게 갖다가 비싸게 파느냐. 결국 수익을 잘 내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통을 하다 보니까 저작권 소송에 많이 휘말렸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법이라는 것 때문에 쫄아서 갔는데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쫄 필요도 없다. 그럼 어떻게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 여기도 이분도 이바 해보기는 해봤어. 이 이야기도 했죠. 매출을 50% 수익으로 하는 판매 방법은 결국 발주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하라고. 그리고 진입 장벽을 높이라면서. 근데 유통이 진입 장벽 높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실은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나름대로 괜찮은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여기 공저로 같이 쓴 책이어 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 책을 같이 읽는 게 좋을까 말까 그랬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아까 우리 정성덕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 읽힌다고. 저도 그런 것도 있고 잘 읽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각각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 되게 그 전해주는 게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아니 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아까 보여줬던 PPT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게 내용이 다들 좀 그 전해주는 그런 말들이 의미가 있는 말들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하여간 저희 그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책입니다. 네, 우리 잠깐 한번 어, 나누어 보고요. 다음 주에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열심히 저도 빨리 그 영상을 찍어서
5편을 또 찍어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용남 선생님, 저희 사진 한번 찍고 가시면 안 될까요? 예, 잠깐만 저희 사진 한번 네. 찍고, 네, 사진만 한번 찍고, 예,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 보세요. 주인숙 선생님,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끌림도 구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 다음 주에는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100% 성공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한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요것도 책 내용이 아주 많이 빽빽하게 들어있지는 않아서 읽는데 그렇게 아주 그 불편하진 않을 건데 또 사람마다 또 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한번 하고 어땠는지 좀 제가 이야기를 좀 설명을 장황하게 한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북리뷰 하실 때는 짧게 짧게 하는데 제가 하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성덕 선생님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무슨 얘기야? 책 이야기 뭐 아까 잠깐 했지만 예, 또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교수님 부분하고 임초롱 씨 부분이었는데, 이, 이제 그, 아니, 아무튼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결이 조금, 이거 다른 듯 같아요. 다른 듯 같다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네네. 다는 안 읽어봐서 이제 모르겠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쓰셨나 했는데, 그러지는 또 않으면서, 그냥 느낌이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거하고, 일본의 백만장자인가? 지금은 절판된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예, 예전에 읽다가 말아서 다시 이제 그걸 읽고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혁 선생님 한번 잠깐 나눠주시죠. 아, 저도 이 책을 오늘 이제 갔다 집에 오니까 문 앞에 딱 책이 있어가지고 잡았는데 책이 참 단단하고 야물고 이 책마다 다 이게 보니까 각자 나름의 그 책도 보니까 그죠 느낌이 다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음, 이 표지가 단단하면서도 되게 좀 고급스러워서 예, 좀 좋은 것 같고 안에 내용에 또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 결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얘기 공통적으로 이렇게 흐름 또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거. 근데 우리도 공주를 쓰면은 다 이리 서로서로 약간 이리 결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 저도 이번에 이제 이끌림 이 책 교수님한테 이야기 들은 거와 또 제가 이번에 쓰면서 느낀 것도 많고 저는 이장에서 장덕순 그분이니까 그 얘기가 되게 많이 좀 와닿네요. 자꾸 저번에 또 이제 그 강의도 직접 제가 그때 5인 5분 할 때도 직접 가서 들었고 또 교수님 지금 북리뷰 해는 것도 듣고 지금 짧게 짧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명언들이 되게 와닿아서 좀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고. 하여튼, 이렇게 책을 새로 한 것씩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느끼는 게 또 있고 해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분위기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도 장덕순 작가 글이 아마 임혁 선생님이 또 결이 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좀 좀 그런 와닿더라고요. 감성이 있고요. 이분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언어 표현들이 되게 좀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숙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녁을 못 먹었는데 지금 그 오뎅을 그렇게 잔뜩 갖다 놓고 그러니까, 꼬지 한 개씩 줘야지. 그러니까요. 꼬지 하나씩 나눠주든지. 예.
우리 저 회사 옆에 마트에 갔더니 저렇게 길거리에서 파는데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냥 사 먹고서 어, 사진 찍었어요. 저게 저기 하나 이렇게 세트로 시켜놓은 게 아니고 네네네. 그 파는 거를 저렇게 데코를 저렇게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아주 맛있어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꽃게가 두 마리가 그냥 올라가 있네. 네, 올라가 있어갖고 더 맛있어 보이는 거죠. 죽이네. 그거 드신 거 저는, 아니에요, 혹시? 예? 금방 그거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은 나를 위한, 수고한 나를 위해서 인삼 통닭을 먹었습니다. 인삼 냄새가 나는 것 같으네요, 막. 코끝을 그죠? 막. 네, 일단, 네. 저는 책을 아직 사지 못해갖고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네, 저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리뷰한 거 보니까, 어, 어, 우리하고도, 우리 공조 책하고도 다른 것 같고, 또 여러 군데의 전문가분들이 또 새로운 그런 이야기를 쓴 것 같아갖고,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뭐, 크로즈든, 그 마케팅하고 연관이 없다가 아니라,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들 또, 좋고, 잘 읽혀지고 하는데, 아직 저는 그런 건 이제 잘 모르겠고, 읽으면서 한번 저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혜숙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우리 조혜숙 선생님이 지금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이윤규 선생님은 혹시 근무 중이시라? 예, 근무 지금 딱 피크 타임이라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하긴 네, 했는데 여하튼 오늘 그 이끌림에 대해서 다섯 분의 그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다섯 분의 그 내용을 제가 안 읽어도 이렇게 싹 그냥 스크린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이제 작가로 이래 등단해서 어, 공지책도 쓰고 또 이렇게 자전거 아니면은 독서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썼다고 해가지고 음, 잘 팔리는 책이 돼야 되는데 잘 팔리는 책이 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책이 돼버리는 이런 그 이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기가 자비 출판해가지고 그 작가 등단을 하고 팔리지 않는 책으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속내를 많이 앓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커몽에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여하튼 이달에는 책 두 권을 내려고 엄청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서부터는 팔리는 책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어, 내가 쓰고 싶은 책이 아니라 내가 쓴 책을 독자가 정말 맞아 이거 내 얘기네. 이 사람도 이런 짓거리를 했구나 할 정도로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책을 쓰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느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크몽은 이제 제일 작은 단위가 만 원이에요. 만 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자기가 정하기 나름인데 음,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70까지는 매년 그 10권의 전자책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두 권의 종이책을 내기로 했지만은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분기마다 종이책을 한 권씩 내가지고 어, 이 소위 말해서 이 작가로서의 인쇄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그 단초를 열어줬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조금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뭐 2월 중에는 제가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뻥을 좀 치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멘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실사례를 갖다 소개해 드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간 어쨌든 최고의 열정맨이잖아요. 열정맨. 네. 그거는 이제 자전거에 뭐 대한민국에서 둘째가 아니면 서러워할 그런 열정맨인데, 다른 데서는 열정맨이라고 그러면은 좀 창피하고 뭐 제 멋대로 사는 돈키호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뭐 제 멋에서 아, 사는 거니까. 돈키호테가 원래 열정의 그 아이콘 아닌가요? 그죠? 음. 그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철이 없는 이 질러대는 그런 이 뭐라 그러나요? 그 저기 이 저기 IFKN인가? 뭐 EF 그 성격 유형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저는 지금 걸릴 것도 없고 제가 판단해서 해야 될 거에 대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 안에 또 다른 나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 그 주춤한다. 그리고 또 집사람도 아이고 놀지 뭘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학교 다닐 때 그래 하지. 학교 뭐 다닐 때 지금 그때 그렇게 와가지고 했으면 지금 못 만나셨지. 지금 와가지고 뭐 나이 먹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잠이나 좀 이제 많이 자고 그러지. 앉아가지고 이제 졸고 그 거실에 텔레비 보면서 졸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나와서는 또 우리 그 신주임이 또 봐줘서 또 이렇게 참가를 하는 거고, 집에 가면 집사람이 봐줘서 하는데 참 불쌍해요. 근데 안 봐주면은 못하는 거거든. 참 우리가 그러니까 멋져요. 이명 그리- 원장님도 그 저기 뭐야 그 이 사장님이 안 봐주면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주인수 그이 우승 코치님도 마찬가지로 사장님 안 봐주면 못 들어오는데, 배쌤도 옆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혼자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옆에 부창부수 해가지고 같이 해야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가 어, 이영 예, 교수님 얘기 작가로 듣다가 등단을 해서 집사람한테 2분의 1을 준다고 그랬더니만은 그거 안 줘도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줄게, 다 줄게. 그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영규 선생님은 자전거하고 다른 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인생이랑 이런 자전거하고 좀 그걸 생각해 보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써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 시리즈로 지금 그 제목은 다 나왔는데, 이 뭐라 그러나 쓸 시간이 없다. 이 마인드가 그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제대로 쓰려고 했던 그 부분이 휘리릭 해가지고
처음에는 대충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리릭 해가지고 지금 2월 달에 두 권을 내려고 1월 달 거하고 2월 달 거하고 이제 두 권을 내려고 지금 막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뭐 나오면은 제가 그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선물로 녹음해놨어요, 녹음. 예, 녹음했어요. 오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꼼짝없이 멘탈, 걸렸네. 멘탈의 요거 동기였구나. 10,000원짜리인데 이거.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공감. 지켜봐 주시고 제 뻥 치는 거를 그 이행을 하도록 늘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또 따라가죠. 그 다음에 줄줄 따라가죠. 네, 따라와요. 제가 뭐 그 항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극받고 참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참 힘들고 그렇죠 뭐. 아니, 책 교수님이 우리 보고 올해 이명쌤 책 몇 권 쓸 거예요? 10권 쓴다 해놓고는 뭐 하여튼 공지도 어쨌든 간 6건이고 아유 독하게 뭐 쓰겠다마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뭐지 공주로 쓴 책 글을 또 약간 좀 비틀기 해가지고 또 하나 내려고 전자책으로 지금 교수님한테 드려놨는데 저도 오늘 조금 전에 이영기 님 말씀하실 때 공감 100배거든요. 처음에 책 읽는 좀 있는데 제가 뭐 언제까지 할래? 또 하나, 또 읽나, 또 하나. 오디오가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 꺼졌나? 들려요? 크게 할 수 맞춰 있어요? 보세요. 아니, 지금 뭐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안 그 들려요? 사장님이 그 전원을 뽑았습니까? 아유, 엿들을까 봐서 말도 크게 네. 못해. 니 언제까지 할래? 아우, 너무 입장이 또 바뀌어가지고 제 말 하는 것 같아가 내가 너무 많이 웃었거든요. 네. 아유, 지금 잘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아유, 그거를 빼고 나니까 잘 들려. 귀 꽂고 있어. 아, 예, 예. 아,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미쳐가는 것 같아. 네, 하여간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용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또 하나하나 또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저희 때문에 누군가가 또 힘을 얻는 일들이 생기니까 뭐 또 그것 때문에 또 가는 거고요. 하여간 지금 열심히 해서 2월 달에 또 쿠몽에 팔리는 전자책이 또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여간 그 저희 약속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간 빨리 저도 써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2월 달 내에 또 써야 되는 책이 있어서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저도 늦지 않게 하여간 어쨌든 뭐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부터 10권으로 하자고요. 지금부터 10권 가장 빨리 쓰는 사람이 밥 사는 걸로. 하여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육 선생님 낀기 줄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정성덕 선생님도 네, 뭐 시집을 10권을 내도 되니까 관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쓰는 거는 필요 없고 지금부터입니까? 또 다시 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거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앞에 거 그냥 낑겨서 할까요? 그러면 거의 10권 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운트가 2023년부터 하면은 저는 벌써 한 권이 나와서 안 되고 오늘부터 10권으로 해서 한번 해보죠. 네, 하여간 오늘부터 하면 한 달에 감사하고요. 한 권은 써야 되네. 네, 한 달에 한 번 써보자고요. 저희 충분히 저력이 있으니까 되고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 그 뱃쌤 말씀 한번 가능하실까요? 저만 그렇게 들리는 건 너무 지금 막 시끄러워서 뭐가 막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다 그런가요? 예, 저도 뭐, 네, 들려요. 깨끗하지가 않고 막 네, 예, 우왕 소리가 우왕 좀, 우왕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예, 시끄러운데,
뭐 그냥 오늘은 그냥 누가 그렇게 살기로 TV를 했어요. 켜놨어요? 그래요. TV를 누가 왜 켜놨어? 그러죠? 음, 오랜만에 장사 나갔다 왔고요. 그래도 예. 뭐, 오늘은 좀 이것저것 어땠어요? 오늘이요? 예. 그냥, 뭐, 오늘, 그냥, 나갔다 왔죠, 뭐. 날씨가 손님이, 따뜻해서 사람들 많이 왔을 건데. 아니, 사람들 많이 별로 안 온 것 같은데요. 어, 마트가 아닌데, 그래서, 그랬고, 뭐, 이제, 갔다, 막,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4시 다 돼서 자고, 오늘 이틀 그래가지고, 2시간 자고 나갔다가, 조금, 잠깐 잠이 들어서 깨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네요. 그래. 지금 어쨌든 오늘은 일찍 주무셔. 빨리. 이제 네. 저희 예. 저희도 오늘은 마칠 테니까 빨리 주무시고 우리 주인숙 선생님. 아침에 그걸로 하다가 중간에 나가가지고. 네네. 어차피 영상 올려주셨나요? 아니 제가 못 올렸어요. 영상을 저기 아침에 또 바로 나가느냐고. 요거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죠. 우리 주인숙 선생님 오늘 그 대문 좀 멋지게 좀 닫아주시고 저희 아까 사진 찍었나요? 네, 찍었어요. 네. 근데 찍었는데 사진 어디 갖다 놨지 내가? 다시 찍어야죠. 사진첩에 찾아보세요. 근데 어, 한 분도 배선선 선생님이랑 안 계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찍을게요. 예, 저희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사진 있네요.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숙 선생님 오늘 네. 예,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마당에 네,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용해질 것 같아서요. 네. 네, 조용해졌어요. 저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노래는 저에게 늘 시도하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우리 네, 이미옥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시니까 잘 아시겠죠? 노래에서 왜 항상 시도하라고 그러는지 어, 노래 속에는 이 시도가 항상 있어요. 음, 뭔지 아시겠나요, 우리 이미옥 선생님? 네. 노래 속에 시도가 항상 시도하라고 시도가 있는데 있는 건지 아시나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어이구 역시 엄정은 틀려도 예. 엄정은 안 역시 맞지만 맞습니다. 응, 응. 예. 도레미파솔라 시도. 예. 이렇게 항상 이 노래 속에는 이게 시도가 있어서 우리 보고 항상 시도하라고 저보고 시도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생따 우리 회원분들도 2023년도 2월에도 항상 멋진 시도로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박장대소로 대문을 닫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네, 잘 교수님 보내시기 수고 바랍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